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에서 지워질까요? 아니면 패배자의 이름으로만 남을까요? 기록을 뒤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승자의 그림자 속에서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가 멸망한 뒤 태어나 제국의 장군이 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고구려인이었지만 고구려를 위해 싸운 적은 없었고 당나라 장군이었지만 끝내 당나라 사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 고선지. 이것은 한 장군의 전기가 아닙니다. 태어난 곳이 인생을 결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기 668년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역사책에는 간단하게 적혀있죠. 9월 평양성 함락, 고구려 멸망. 하지만 그 순간 수백만 명의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왕족은 처형되거나 유배되고 귀족들은 당나라 각지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군인들은 무기를 빼앗기고 평민들은 하루아침에 패망국 출신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이 폐허 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고선지. 그는 조국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을 가져본 적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는 고구려 출신 무장이었습니다. 멸망 이후 당나라 군대에 편입되어 서역 변방으로 보내진 사람이죠. 왜 서역이었을까요?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리기엔 아까웠죠. 그래서 선택한 곳이 서역, 지금의 중앙아시아 끝자락, 수도 장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최전방. 고사계는 그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고선지는 그렇게 변방의 흙먼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선지. 이름부터 이미 표시가 나 있었습니다. 성씨 고. 고구려를 의미하는 표식. 당나라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 애는 고구려 놈이구나. 학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자격도 없었습니다. 관료가 될 길은 애초에 막혀 있었죠. 고선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을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그런 아이에게 남은 길은 딱 하나. 군대. 당나라는 변방 방어를 위해 늘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유민들을 군인으로 썼죠. 어차피 죽어도 아까울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고선지는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몰린 것이었습니다. 10대의 고선지는 아버지를 따라 서역 전선으로 갑니다. 사막, 고산지대, 오아시스 도시들. 그곳은 문명의 끝이자 전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곳에서 죽거나 잊혔습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달랐습니다. 당나라 군대에서 고구려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2배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족 출신 병사가 한 번 공을 세우면 인정받을 때 고선지는 2번 세워야 겨우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족 병사가 한 번 실수하면 용서받을 때 고선지가 같은 실수를 하면 역시 고구려 놈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공평했을까요? 당연히 불공평했습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고선지는 서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파미르 고원의 눈보라 속에서 타클라막한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토번과의 전투, 돌골 부족과의 충돌, 산적 소탕. 매번 고선지는 선봉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잃어도 아까울 게 없는 병사였으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선지는 가장 두려울 게 없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출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옳았습니다. 고선지는 천재적인 지형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산악전에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30대에 접어들 무렵 고선지는 더 이상 고구려인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역 최고의 산악전 전문가였습니다. 당나라 조정도 이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선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안서도호부, 당나라의 서역 지배 거점. 고선지는 이곳에서 급속도로 승진합니다. 교위, 과위도위, 장사. 그리고 마침내 안서부도호, 서역 사령관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패망국 출신 병사가 제국의 사령관이 된 겁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피로 쓴 이력서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당나라 사람들 눈에
자신은 여전히 쓸모있는 외부인일 뿐이라는 것을. 747년 고선지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소발률국을 정벌하라. 소발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힌두쿠시 산맥 너머에 있던 작은 왕국입니다. 문제는 그곳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지대. 겨울에는 눈으로 막히고 여름에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죽음의 루트. 당나라 조정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하지만 고선지라면 한번 시켜보자. 고선지는 출발합니다.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그는 했습니다. 3개월에 걸친 행군. 얼어붙은 산길을 넘고 빙하를 건너고 절벽에 밧줄을 매달아 병사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병사의 30%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선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발률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성문을 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가 어떻게 여기까지? 고선지는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당나라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선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751년 고선지에게 또 다른 명령이 내려집니다. 서쪽으로 가서 석국을 정벌하라. 석국, 지금의 타슈켄트,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바스 왕조, 이슬람 제국, 당나라와 이슬람 제국, 두 문명이 충돌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탈라스 강변,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군 3만, 아바스 왕조가 이끄는 이슬람군 수만, 세계사의 방향을 바꿀 전투가 시작됩니다. 초반에는 고선지가 우세했습니다. 서역에서 단련된 그의 전술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중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카를루크 부족의 배신. 고선지 편에 섰던 투르크 부족이 갑자기 이슬람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당나라군은 포위당했고 병사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고선지는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탈라스 전투. 고선지는 졌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세계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 이후 당나라는 더 이상 서쪽으로 확장하지 않았고 이슬람 문명은 중앙아시아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당나라 병사 중에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세계에 종이 만드는 법을 전했고 그 기술은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선지는 전투에서 졌지만 세계는 그 패배로 바뀌었습니다. 고선지는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패배한 장군. 하지만 그를 처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상황에서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고선지는 다시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제국은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755년 제국을 뒤흔드는 반란이 일어납니다. 안사의 난. 알록산이 황제의 반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나라는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급히 장군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고선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선지, 내가 가서 반란을 진압하라. 전선으로 고선지는 출전했습니다. 60대의 노장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동관을 지켰습니다. 알록산의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장이 아니라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감군, 변령성. 황제가 보낸 감찰관이었습니다. 그는 고선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고선지의 충성심을. 어느 날 변령성이 고선지에게 말합니다. 장군, 병사들의 사기가 났습니다. 전투를 너무 신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선지는 답했습니다. 나는 병사들의 목숨을 아낍니다. 무모한 돌격은 하지 않습니다. 변령성은 그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으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고선지가 소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 반란군과 내통하는 것은 아닐까요? 황제는 불안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고선지. 그는 고구려 출신이지. 과연 나를 끝까지 지킬까? 혹시 기회를 노리는 건 아닐까? 고선지는 평생을 당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완전히 안쪽 사람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 오래된 의심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756년 황제의 명령이 도착합니다. 고선지를 처형하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반란 진압에 소극적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다. 고선진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증명해도 결국 그들 눈에 자신은 외부인이었다는 것을. 고선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당나라를 위해 싸웠다. 배신한 적도 두려워한 적도 없다. 하지만 나는 끝내 당나라 사람이 되지 못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고구려인으로 죽겠다. 756년 고선진은 참수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켰던 제국의 명령으로. 고선진은 누구였을까요? 고구려인이었을까요? 당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인간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를 당나라 장군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끝내 그를 당나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사는 그를 고구려 출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고선진은 고구려를 위해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간 곳도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던 사람.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선진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은 어디에 속해야 완전해지는가? 아니면 애초에 완전히 속한다는 것 자체가 환상인가? 고선진은 증명했습니다. 태어난 곳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택한 자리에서 사람은 기억된다는 것을. 비록 그 자리가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곳이었을지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